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사쿠라 진다. 전후 70년 현대 일본을 말하는 책으로서 저자는 우치다 다스루, 시라이 사토시 공동 저자가 되겠습니다. 이 책을 선물한 이연상 동기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지은이 우치다 다스루, 1950년 동경에서 태어났고 도쿄 대학부 문학부 불문학과 졸업 후 도쿄 도립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전공은 프랑스 현대사상, 무도론, 교육론, 영화론 등으로 고베 여학원 대학에서 퇴직 후 명예교수가 되었다. 현재는 고베에서 학기도와 철학 등을 익히는 마을 공부방 가이후칸을 열어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 저서로 푸코, 바르, 네비스토로스, 라강 쉽게 읽기, 하루지양, 스승은 있다, 어려움없는 사회, 속국 민주주의론, 공저 등이 있으며 일본 변경론으로 제3회 이타미주조 상을 받았다. 시라이 사토시, 1977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와세다 대학 정치학과를 졸업 후 이토 스바시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정치학 및 사회사상, 일본 학술진흥원의 특별연구원, 분과가쿠엔 대학 조교수 등을 거쳐 현재 교토 세이카 대학 총합인문학과 전임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 미완의 레닌, 물질의 봉기를 목표로 레닌, 일본 열화론, 전후의 묘비명, 영속패전론, 속국민주주의론 등이 있다. 현대 일본을 말하다 전후 70년 사쿠라 진다. 시작하며 이 책은 우치다 다스루 선생과 저희의 대담집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대담에서 다양한 화제가 오갔지만은 주로 현대의 국가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영속패전론, 이래 제가 집중하고 있는 테마입니다. 제가 보건대 우리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애국 내지 우국의 심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영속패전론과 이 책은 모두 오늘날 일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표명되고 있는 애국적 원소를 격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치다 선생과 저는 세간에서 유통되는 애국적인 것에 강한 위화감을 갖고 있고 그것이 이 책의 대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화는 진짜 애국을 제시하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전후 일본 사회에 관한 저작물을 쓰기 이전에 주로 레닌을 연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닌은 자익 중의 자익, 마르크스주의자의 두목이었던 사람입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조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익 내지 마르크스주의자는 대체로 내셔널리즘을 지지하지 않는 또는 그 의의를 부정하는 존재로 간주되어 왔고 자익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를 규정해 왔습니다. 덧붙이자면 우치다 선생도 일찍이 학생 시절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적 입장에 선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내셔널리즘 의의를 깨달아 일본 회기를 완수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과 그 후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애국이나 우국을 말하는 내셔널리스틱한 상황을 다시금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와 방사성 물질 대량 발출로 그곳 사람들의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아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을 건강 불안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토에도 전대미문의 폭력을 가하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망했으나 산하는 그대로라는 유명한 옛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설령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여 비참해지더라도 재기를 모색할 수 있는 발판,
즉 대지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의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눈앞에 처한 우리의 현실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동일본 대지진과 사고로 무시무시한 좌절을 경험했고 또한 패배했다는 감각을 환기할 수 있겠지만 제 출발을 모색할 장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두려운 상황의 정체입니다. 나라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산하도 예전 모습이 아닙니다. 게다가 국민 대다수는 상황의 심각함을 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원전 플랜트 사고 처리는 기술 자체로 풀 수 없는 미중류의 난제인데다 서투른 일 처리까지 잇따라 밝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사고를 처리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는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이제껏 원전을 추진해온 국가와 주권자인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최악의 경우 인류 전체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원전 플랜트 사고 처리 능력이 사고 당사자인 일본인에게는 없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능력 있는 다른 주체가 당사자를 제치고 외부에서 강제로 끼어들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선의로 도와주러 올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와주러 온다 해도 그 동기는 성가시니까 대충 하자는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이외의 지역에 사는 세계 대다수 사람에게 일본 열도 사람의 행복과 건강, 재산 및 국토의 안정성 등의 문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없이 소중한 이러한 가치를 지킬 책임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치를 공정한 방식으로 지키고자 하는 태도와 여기에 필요한 에토스를 저는 애국으로 부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치 철학의 세계에서는 애국주의나 애국심으로 번역되는 말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패트리어티즘이고 다른 하나는 내셔널리즘입니다. 둘의 차이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전자는 자연적인 것, 후자는 조작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전자는 아래로부터 민중의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향토에 대한 사랑이 그대로 확대된 의미로 인식하는데 이에 비해 후자는 위로부터 국가의 엘리트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내 민중에게 강요함으로써 그들이 정부에 순종하고 나아가 다른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오만한 우월감을 갖게끔 하려는 기도로 인식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패트리어티즘은 선하고 내셔널리즘은 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국심은 불량배의 마지막 피난처라는 유명한 경구가 있듯이 이 말은 두 번째의 의무의 애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애국심의 탈을 쓰는 불량배가 정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비국민 매국노라 부르면서 제멋대로 설치는 광경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애국주의를 두 가지 개념으로 분명하게 나눌 수 있다 해도 실제로 구분하는 일은 간단치 않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에게 친숙한 자연 환경이라 풍토, 먹을거리, 그리고 사람 등의 애착을 갖고 있겠지요. 이러한 심정을 향토해라고 부르고 그 확대판을 패트리어티즘이라고 말합니다. 향토, 사랑은 누구에게나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며 자연스러운 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셔널리즘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정을 능숙하게 이용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익혔다고 느끼는 주변 환경에 대한 애착이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조작되고 환기된 결과이며 이러한 사태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언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가 모국어로 된 표현을 만날 때 참으로 이 말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겠다며 소중함을 느끼거나 모국어는
우리 기분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준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모국어는 들판에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듯이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국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의 노력과 학교 교육이나 미디어 등의 제도 기반을 거쳐야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즉, 올바른 애국심은 항토해를 확대한 지점에서 성립한다는 생각이 이론적으로 합당해 보일지 몰라도 확대 과정에 애국심을 조작하는 다양한 책동이 끼어들 여지가 많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정으로 정치를 학문으로 다루는 자리에서 애국주의라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여겨왔습니다. 20세기 전반에 일어난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사람들이 애국심에 열광하며 지 다름으로써 전무후무한 규모로 살육을 자행한 사실이 있는 이상 이처럼 강한 경계심을 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20세기 후반 들어 인문과학과 사회과학은 내셔널리즘으로서의 애국주의를 비판하는 해명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전제로 우치다 선생과 저희 대화에서는 애국주의를 분명하게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불량배들의 애국주의가 끝을 모르고 창궐하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아베 총리부터 아래로는 혐오 발언을 일삼는 극우 성향의 시민활동가에 이르기까지 향토에는 조금도 애착이 없으면서 유치한 전쟁 취미로 타 국민을 향한 공격성만을 드러내는 악성 내셔널리스트들이 애국주의 깃발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무리가 애국주의 가면을 쓴 단순한 불량배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폭로해야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앞에서 서술했듯이 우리는 지금 당사자로서 이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원전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정면으로 맞붙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인류 내지 지구 전체와 같은 보편적 세계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토에 절대적인 애착을 느끼는 존재는 도널드 킨 같은 소수의 예외자를 빼면 일본에서 살아온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사자로서 무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지구의 일부인 이 국토는 불량배들에게 속속들이 이용당한 후 버려지고 종국에는 방치되고 말 것입니다. 이 국토에 애착을 가진 바로 우리야말로 저 자연과 사회를 사수할 주체로 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참된 의미로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애국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셔널리즘 비판의 문맥에서 세계 시민주의는 높은 가치를 부여받아 왔습니다. 확실히 특정 민족이나 국민의 협소한 가치관을 고집하는 내셔널리스트보다 한정된 특정 가치관에 구속되지 않는 보편적 가치에만 개입하는 세계 시민 쪽이 뛰어나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특징장에서도 책임 주체로서 개입하지 않는, 바꿔 말해 무한 책임을 짊어질 향토가 없는 세계 시민은 무임승차자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공간을 개선하고 보존하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기울여 온 사람들의 성과로 공짜로 받아 소비하는 존재로 머물고 맙니다. 그러한 행동 양식을 취하는 주체의 대표가 바로 글로벌 자본입니다. 글로벌 자본은 세계 곳곳에서 자연 환경을, 노동력을, 유형무형의 부를 가능한 한 싹에 후려쳐서 이용할 때까지 이용하다가 그 장소가 황폐해지면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따라서 세계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열린 가치관은 그 자체로 뛰어나긴 하지만은 아무런 특정의 뿌리도 갖지 않는다면 악성 내셔널리즘과 마찬가지로 불량배의 마지막 피난처로 기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책의 대화에서 목표로 삶은 것은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애국자이면서 세계 시민이기도 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한 애국자와 악한 내셔널리스트의 경계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선한 애국자가 데려다가 악한 내셔널리스트로 전락할 위험을 설사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쉽게 피해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두 그 위험을 받아들일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는 동안에 제47회 중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우치다 선생이나 저나 현재 아베 자민당 정권의 정치에 대단히 비판적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다시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법제 정비, 무기 수출 촉진과 같은 정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전 재가동과 오키나와 해노코 신기지 건설 문제에 이르러서는 교부금을 통해 협박하는 자세를 숨기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일본의 민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리오 왕을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지금은 말세다. 미친 고양이가 장님의 손을 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금 일본의 모습을 정말이지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인류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장소에서 이처럼 말세다라고 단식을 내뱉고 싶어야 했던 시대 또한 순간을 지긋지긋할 정도로 몇 번씩이나 되풀이하여 경험해왔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놓여있는 참담한 상황을 조금은 상대화할 수 있습니다. 말세적 상황은 어디에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에게 존엄이나 자부심이 있다면 이러한 말세에 한가할 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라이 사토시.